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진 교수님 수업 시간에 벤트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트심 강의는 총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은 벤트심의 설치 및 기본적인 조작법 그리고 간단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예제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프로젝트가 나누어졌을 텐데 그를 함께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벤트심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여러분과 함께 과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앞에 써있는 대로 광산 내 공기 유동 및 가스 유동에 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벤트심의 설치와 그 기본적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트심은 하우젠에서 제공하는 광산 내 공기 유동과 가스 유동에 대한 그리고 열 유동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기업과 광산 업체들에서 광산 내의 환기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설계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광산 내 환기에 문제가 있을 시 그 모델링을 통하여 어떤 측면을 개선하여 작업장 내에 신선한 공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벤트심은 스탠다드 버전과 어드밴스 버전, 프리미엄 버전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벤트심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벤트심 라이트라는 버전을 내주었는데 이건 이제 350개의 에어웨이 그러니까 갱도를 설계할 수 있고요. 그 내부에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이나 다른 기능들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학생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용이라고는 하지만 계산상의 방식이나 다른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 등을 모두 미리 체험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어떤 컴퓨터에서든 설치를 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구글이나 아니면 검색 엔진에서 벤트심 라이트라고 치게 되시면 여기 벤트심.com이라는 홈페이지에 벤트심 라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 벤트심 라이트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교육용을 겸하여 디자인된 프로그램이고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가입이라든지 다른 걸 제공할 필요 없이 바로 이 하단부에 있는 벤트심 라이트 다운로드 나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벤트심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한 모습인데요. 최초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하는 것이 영어가 가장 기본적인 버전이고 다른 언어는 많은 언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체크를 하고 바로 넘기겠습니다.
저장 폴더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되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미 F 드라이브에 벤트심 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진행할 경우에 덮어 쓰겠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 설치 구성을 보시면은 메인 파일이 실행 파일이고요. help and documentation은 도움말 파일 등을 얘기하고 example이라든지 다른 모두 그렇게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한 번씩 봐서 나쁠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캔슬을 하고 바로 벤트심 화면으로 넘어가 벤트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벤트심 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셨을 때의 모습인데요.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non-commercial 혹은 education use only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보시면 파란색 전체적인 화면에 격자가 있고 화면에 제가 자유자재로 돌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화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각 격자는 기본적으로 100m를 나타내는 격자인데 설정을 통해서 모두 바꾸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화면을 돌리고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방향대로 돌리시면은 화면 전체가 그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유롭게 광산이나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터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아이콘이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할 경우 좌클릭한 지점을 중점으로 하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D로 이걸 움직이다 보면은 이 십자 표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Z축을 움직이고 싶다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에어웨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돋보기 아이콘을 활용하여서 디스플레이 모드 버튼을 활용하여서 그곳을 중심으로 두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나 스크롤을 사용하여 확대나 축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평적인 작업을 하다가 본인이 너무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너무 돌려서 어디가 원위치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오른쪽 아래에 제 위에서 바라본 뷰와 축 방향 뷰가 각각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로 이제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트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m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지금은 50m씩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격자 간격은 이제 50m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에어웨이를 어떻게 그리는지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메뉴 바가 있고요. 그 아래 아이콘 바가 있는데 메뉴 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일에서는 새로운 파일을 불러온다든지
이제 불러올 때 기본적인 설정을 유닛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에어플로우의 덴시티라든지. 히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오픈의 경우에는 이미 작업을 한 파일을 열 수 있는 기능이고, 세이브와 세이브 에즈를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범위에서 커버할 만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는 별 기능 없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서 작업을 할 때 컨트롤 Z를 통해서 언두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언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카피라든지 페이스트라든지 모델이 크고 대칭적인 측면을 가진 모델이라면은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는 툴바를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 벤트심 내에 레이어라고 하는 에어웨이들을 구분하는 게 있는데, 그 레이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션대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볼 것이다 아니면은 보지 않겠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뒤로는 굳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일이 적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툴바로 넘어가서 이쪽에 좌측으로 보이는 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뭔지 올려보시면 아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돋보기부터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들인데, 돋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점에 중점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막 돌려보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중점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의 기본은 에어웨이를 그리는 것,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연필 버튼이 있습니다. 드로우라고 해서 D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돋보기였던 제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십자 모양이 되었을 때 드래그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이 직육면체가 하나의 에어웨이로, 이 내부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냐면, 이렇게 가느다란 실과 플로우의 방향, 그러니까 공기가 어느 쪽으로 유동하는지에 대한 걸 나타내는 화살표,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기 좌측에 노드라는 걸 클릭해 보면 보시다시피 노드가 동그라미로 노드가 표현되어 있죠. 다시 한번 옆에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노드가 두 개인데 이어져 있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좌측에 이 솔리드 월 와이어프레임 디스플레이는 그린 에어웨이들을 실선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여러분이 설정한 모양대로 표현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솔리드 프레임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업하는 모델이 커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에어웨이를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게 될 경우에는 가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은 에어웨이가 있을 경우에는 솔리드 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가 이어져 있는지 확인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다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긴 한데, 이렇게 보면 몇 개쯤은 붙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은 명백하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끌어다가 정확하게 원하는 노드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와이어 프레임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 하나에 나머지를 전부 연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드로우는 기본적으로 에어웨이를 그리는 아이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 가능합니다. 옆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드로우 싱글, 이 경우에는 드래그를 한 번 할 경우에 하나의 에어웨이가 그려진다. 드로우 컨티뉴어스는 드래그를 하고 마우스에서 이제 좌클릭해서 손가락을 뗄 경우, 아까는 하나의 에어웨이만 그려졌는데 이제는 연결을 한 채로 연속적인 에어웨이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기능이고요. ESC를 누르면은 이제 그리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드로우 그레디언트나 드로우 코디네이트는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고, 컨스트럭트 덕트도 덕트를 그리기 위한 기능인데, 덕트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광산 내에 바람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은 선풍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갱도와 별도의 에어웨이가 하나 더 있다고 고려를 해야겠죠. 풍관을 통해서 그 선풍기의 바람을 보내니까요. 그 풍관을 나타내는 게 덕트인데요. 보시면은 에어웨이 상단부에 이렇게 더 작은 에어웨이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선풍기를 달면은 이 에어웨이와는 별개로 이 위로만 바람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광산 막장면은 이제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도달하지 않지만, 이런 덕트와 부스터 팬을 활용해서 막장면의 바람을 환기시킬 때 사용하고, 이 기능은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렌치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에디트 버튼입니다.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손 모양 오른쪽 아래에 렌치가 붙어 있는 마우스 포인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에어웨이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디트 창이 활성화됩니다. 이 에디트 창은 에어웨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제 에어웨이에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인덱스 넘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이 에어웨이가 어떤 스테이지에 포함돼 1스테이지 혹은 2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모델을 그리는데 그 모양이 좀 다르다 했을 때, 나는 1번 모양을 나타내고 싶은데 2번 모양에는 이 에어웨이가 없어 라고 하면 1번에다가만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여러가지 에어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그 바로 아래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만지게 될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보시는 대로 에어웨이의 크기 그리고 높이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면은 그 에어리어가 바뀌고 그에 대해서 계산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웨이 쉐이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폴트로 여러 가지를 주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이제 맞아요. 세미 서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주 보는 터널과 광산에서의 형상이고요.
기본 상태는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형으로도 가능하고 아치 모양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숙달될 경우에는 이런 형상을 직접 만들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실 부분은 여기 옵션인데, 옵션을 보시면 Surface, Close End, Geodata 등등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Surface와 Close End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뮬레이션 시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Surface란 무엇이냐 하면 이 에어웨이에 연결되지 않은 쪽이 지상과 맞닿아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연결된 에어웨이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은 에어웨이의 경우에는 바깥쪽이 대기압과 닿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여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지금 표시된 에어웨이의 경우에는 이 우측면이 대기와 맞닿아 있다고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로즈 엔드는 막장면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였다고 했을 때, 아까는 대기와 닿아 있다고 묘사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닿아 있는 면이 말 그대로 막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저항을 무한대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실 부분은 옵션에 따로 없고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attribute의 resistance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에어웨이의 여러분들이 배운 마찰 계수를 결정하는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이 단위도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오토로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에어웨이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배운 브레티스나 아니면 블락 아니면은 도어나 C를 다는 경우에 어떤 레지스턴스 값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여서 그 값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0.00077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갱도의 단면이 매우 거칠어서 이제 바람이 불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0.003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프릭션 팩터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정확한 해석을 보면 이쪽이 마찰되는 그 계수를 바꾸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쇼크 팩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레지스턴스를 바꿔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위를 보시면 인포메이션 탭이 있는데요. 인포메이션 탭은 말 그대로 이 에어웨이의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탭입니다. 이 에어웨이의 X좌표, Y좌표, Z좌표, 그리고 시작점에서 끝단으로 갈 때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엘리베이션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온도는 그 외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탭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 선풍기 모양이 있는데요. 팬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툴바에도 똑같은 아이콘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걸 누르고 에어웨이 클릭하면은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에어웨이에 팬을 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탭인데요. 보시면 팬 오늘 할 경우에 이제 여기에 팬이 달린 것으로 묘사가 되고, 이제 타입을 보시면은 팬이 있고 픽스드 플로우, 프레셔, 파워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팬을 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편한데, 팬의 특성 곡선을 알고 있어서 그 팬 그 자체를 이 벤트심에 입력을 해서 그 팬을 계산하는 걸, 완벽하게 계산하는 걸 할 때 이 팬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 에어웨이에 일정한 바람이 5 큐빅미터 퍼 세크라는 바람이 플로우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숫자를 넣어 주시면은 여기에 고정된 플로우가 다른 뭐 변수들이 변하더라도 이 플로우가 고정적으로 5라는 수치를 나타내게끔 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가상의 모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미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설계 단계에 있는 모델에 대해서 어떤 펜을 쓸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팬 데이터를 넣어서 돌려볼 때는 이제 타입 팬이라는 걸 쓰는 거고, 이미 있는 모델이 있어서 가령 뭐 A라는 광산이 저기 어디인가에 광주나 아니면 뭐 광명이라든지 아니 강원도에 있는 A라는 광산에 가서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에 O라는 바람이 흐르더라. 그리고 여기 이 한 곳과 그 외에 중요 포인트 몇 군데를 다 측정을 해보니 여기는 5고 저기는 뭐 10이고 저기는 뭐 7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을 넣어서 거기를 고정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하지 않은 곳에 바람의 양이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렇게 픽스드 플로우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모델에서 딱 이 5 큐빅미터 퍼 세크라는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압력이 필요한가, 혹은 어느 정도의 어떤 펜을 쓰는 게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사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라이트에서는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픽스된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펜을 쓸 수 있을지 추천받기 위해서 픽스드 플로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플로우를 할 경우에 이제 나중에, 지금은 모델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일직선 터널이라고 했을 때 아까 이 상태로 일직선 터널을 묘사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 이렇게 워닝이 뜨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페이스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오류가 안 나는 건데, 지금 서페이스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디트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에어웨이를 선택하고 서페이스를 플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표시 해 같은 표시가 나타나 있죠. 이 태양 같은 표시가 대기와 맞닿아 있는 에어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F5를 누르면 이번에 오류가 뜨지 않고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션이 다르지도 않고 다른 압력 차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팬을 한쪽에 달아서 픽스드 플로우를 한 경우 5큐빅미터/s를 줄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인 에어웨이에 5라는 숫자가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5라는 숫자는 보시면 여기 컬러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둘 다 에어플로우 퀀티티에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뭐 압력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에어플로우 안에서도 덴시티나 매스플로우, 벨로시티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적 간단하게 확인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 플로우로 5 큐빅미터/s를 고정해봤고 팬 타입으로 들어가서 팬 모델을 메인 익저스트 팬, 스몰 엑실러리 팬, 그리고 라지 엑실러리 팬, 부스터 팬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냥 메인 익저스트 팬을 선택하고 어플라이 시뮬레이트를 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팬 특성 곡선하고 터널 저항 곡선이 만나질 않아서 이렇게 오류가 뜬 상황이고요. 그 경우에는 팬 특성 곡선의 그 추세선에 따라서 이 에어웨이의 바람이 어느 정도 흘러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경우엔 상당히 많이 비효율적인 그런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2.4 큐빅미터/s라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바람이 이 내부를 흐르고 있고요. 그 외에 이 팬 모델 오른쪽에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면은 팬 특성 곡선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 이 팬 설정하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애드 팬을 통해서 새로운 팬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는 팬의 이런 특성 곡선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별표 아이콘을 보실 건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모델 설계에 대한 편의를 위한 간단한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별표의 경우에는 셀렉트라고 해서 여러 개의 에어웨이를 선택하실 때 혹은 뭐 선택을 취소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셀렉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드래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에어웨이가 선택되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 셀렉트 방법에 따라서 뭐 가장 짧은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큰 모델을 설계하실 때는 이런 셀렉트와 딜리트 버튼 그리고 복사 버튼 등을 활용하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셀렉트 버튼의 또 유용한 점은 방금 전 저희가 서페이스를 설정할 때 이 양 끝단에 각각 넣어줬는데 셀렉트를 그냥 한 다음에 에디트를 누르거나 아니면 뭐 에디트 탭으로 가게 되면은 한 번에 여기서 서페이스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서페이스 마크가 사라졌죠. 그리고 X 표시는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기 쉽겠지만 이렇게 에어웨이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지금 저는 드래그로 보여드렸는데 드래그로 뭐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고 클릭만으로도 지울 수 있고요. 이렇게 딜리트를 통해서 이렇게 방금처럼 꺾여 있는 에어웨이를 이 노드와 노드 최단 거리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무브, 이 화살표 버튼은 무브라는 건데요. 무브를 누르고 움직이면 에어웨이의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무브를 이제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끝단을 잡고 움직이면은 다른 끝단을 중심으로 원하는 길이와 아니면 뭐 방향을 재설정할 수가 있고요. 셀렉트를 누른 상태에서 무브를 하게 되면 이 에어웨이를 통째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로 연결된 두 에어웨이 사이에서 무브 버튼을 누른 후에 그 연결된 노드를 움직이면 연결점을 직접적으로 양 끝단은 그대로 둔 채 연결점을 이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모양이 정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이렇게 무브 버튼을 활용해서 옮기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듀플리케이트 에어웨이인데 이거는 이제 에어웨이를 복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에어웨이를 여러 개 금방 만들어낼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블럭 버튼이 있는데 이 블럭 버튼의 경우에는 에어웨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이 에어웨이를 통해서 뭐 바람이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높은 레지스턴스 값을 주는 건데 보시면 여기에서 레지스턴스 값이 무려 1000이나 들어가서 이 갱도를 통해서는 도저히 바람이 흐를 수 없게끔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버스 에어의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팬의 부는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서트 에어웨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노드를 끊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긴 에어웨이 하나의 계산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스의 농도가 에어웨이를 거쳐가면서 서서히 변하는 걸 보고 싶다면 이렇게 에어웨이의 노드를 추가해서 뭐 단계 계산을 모두 하나씩 하게 돼서 이 구간을 촘촘하게 데이터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벤트심의 활용 방법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저장을 원하실 경우에 이쪽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을 저장하여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그 외에 간단한 부분들은 뭐 이런저런 버튼을 눌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이 창 상태에서 F1을 누르게 되면 벤트심 매뉴얼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영역을 뭐 검색어로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트심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여러분의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한 예제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